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대성 기숙의대관에서 1년간 재수를 해서 이번에 이사학번으로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게 된 허동준이라고 합니다.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 1년이 헛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수능날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잘 풀려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능 전날에는 이제 생각보다 기숙사를 일찍 들어가게 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6월달, 9월달 모의고사를 한번 전 과목을 다시 풀어봤고 작년 수능도 한번 다시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날 수능을 칠 때 이제 학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짐을 다 싸서 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퀀텀 자리나 아니면 기숙사를 정리해야 돼서 좀 생각보다 일찍 그 일정이 마무리되어서 어느 정도 짐을 싸서 이제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평상시에는 6시 기상인데 그 수능날 아침만큼은 5시에 기상을 해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수능날 배정된 고등학교마다 이제 강의실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강의실로 올라가는 길에 도시락을 각각 배부를 받았고 그 강의실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학교별로 호출을 해주셔서 이제 수능 시험장으로 이제 셔틀을 타고 기숙학원에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이사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감상 확실히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그 수능 시험장 나오고서는 이제 뉴스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불국어라는 말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수능이 전반적으로 국수형 같은 경우는 어려웠고 과탐 같은 경우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나와서 이제 뉴스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불국어, 불수학이라는 말이 많았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, 문학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서 한 문제씩 틀려서 이제 총 수능 시험에서 2문제 정도 틀렸습니다.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의대를 꿈꿨었고 또 이제 실제로 현역 때 저는 정시로 의대를 가지 못했지만 현역 정시로 의대를 간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면서 의대를 들어갔는데 저는 의대를 들어가지 않고 이제 현역 때 점수로 맞춰서 다른 진로를 찾자고 하니까 너무 도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현역 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 스스로 핸드폰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고 또 이제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재수학원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 강남대성 기숙의대관이 그나마 기숙학원들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수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또 이제 제 동생도 마찬가지로 기숙학원에 추천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수면 패턴을 잡을 수 있는 거에서 큰 이득이 있고 또 통학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생에게도 추천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그 강남대성 기숙학원의 장점은 이게 통학 시간이 적기 때문에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을 강제로 이제 다른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 공부한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밥이 그 맛있게 나왔어가지고 그 부분이 엄청 좋았는데 이제 점심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식과 또 다른 중식 아니면 일식 같은 게 해서 총 2가지 메뉴 중에서 한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좋았고 또 이제 그 아침, 점심, 저녁이 모두 골고루 맛있게 나왔어가지고 급식 먹는 데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학원 내에서 시험을 본 다음에 뷔페 같은 이벤트를 해주셨는데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제 6시에 기상을 해서 씻고 준비를 한 후에 6시 반까지 아침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간 다음에 6시 반부터 7시까지 식사를 하고 적어도 이제 7시쯤에는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자습을 한 후에 이제 8시부터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고 각각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이제 수업 있는 날에는 수업을 듣고 또 자습을 한 다음에 이제 11시쯤에 모두 이제 퀀텀에서 나와야 돼서 퀀텀에서 나와서 11시 반쯤에 기숙사에서 점호를 한 후 12시에는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슬럼프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공부를 하루에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양보다 약간 소위 말해서 필 받아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경우에는 슬럼프가 왔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알아서
자체적으로 좀 자리에 앉아서 많이 쉬었고, 이제 슬럼프가 온 이유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욕심부려서 공부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 몇 일 정도 해야지 슬럼프가 오는지를 계산을 해서 최대한 슬럼프가 안 올 수 있도록 공부하는 양을 너무 과하지 않게 자신의 역량만큼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슬럼프를 잘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재수를 하다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2월달 중순부터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그때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현역들은 개념을 한번 돌리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모든 수업들은 대부분 개념은 이미 안다는 가정하에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, 그때도 이제 자신이 개념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진도 나가는 거와 별개로 또 따로 개념 공부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강남대성 기숙의대관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대성 기숙의대관 친구들끼리 이제 등수를 매긴 빌보드가 있고, 그 옆에는 이제 모든 강남대성 학원들을 합쳐서 등수를 매긴 빌보드가 각각 따로따로 붙는데, 이 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라고 강남대성에서 만든 모의고사인데, 그 모의고사를 강남대성 전체가 같이 풀고 그거를 바탕으로 등수를 매겨서 그 게시판에다 붙여서 이제 각자 모든 학원생들이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. 저의 경우에는 이제 빌보드를 거의 이제 10월 달이랑 11월 달을 제외하고는 매번 올랐었는데, 그때 오를 때마다 제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고, 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1등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저 1등 자리를 내가 한번 노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강남대성 기숙의대관에 오시는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김대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, 이게 D100일이라고 보통 많은 친구들이 쓰면 이제 D-100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하루씩 깎아 나가는 시스템으로 많이들 하는데, 김대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D-10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날부터 D100이라고 한 다음에 D+1이라고 해서 하루 공부를 하고 이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수능날에는 이제 D+100이라고 해서 내가 100일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공부 플래너에 이제 D+1, 2 해가지고 이제 수능날에 D+100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. 기숙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 이제 따는 그런 구분이 없는데, 대충 이제 육모유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때 시기에는 문제풀이를 확실히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개념 강의도 같이 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강남대성 기숙학원을 다니기 전과 후에 변화라고 한다면, 이제 다니기 전에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스케줄 관리를 잘 못했었는데, 강남대성 학원을 다닌 이후에 제가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해서 공부하는 플래너도 스스로 짜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, 또 이제 집이랑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, 그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자습 시간인데, 그때는 꼭 이제 국어 공부를 하고, 수업이 없는 날에는 8시 이후에 이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꼭 국어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문제 푸는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문을 매번 자주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개념 강의를 한 번 듣고 나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, 저의 경우에는 이제 6월, 9월 달도 물론 수학이 다 점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, 그래도 이제 제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답은 맞췄지만 약간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해서,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날까지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꼭 다시 듣거나 해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탐구의 경우에는 개념 강의의 중요도가 이제 수학만큼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, 탐구의 경우에는 저는 문제풀이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대에서 나눠지는 모든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풀어서, 수학 컨텐츠의 경우에는 꽤 많은 양이 남았었지만 과탐 컨텐츠의 경우에는 이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었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양을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취약 과목은 국어였는데, 그 국어를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국어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, 그만큼 이제 인강도 많이 듣고
학원 수업 같은 경우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열심히 들으려고 했습니다. 1년 동안 제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컨텐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강대 K 모의고사 컨텐츠였던 것 같은데, 이게 수능 날에 가까워질수록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, 이게 전과목별로 전부 다 이제 강대 K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그거를 수능 시간표대로 쭉 한번 푸는 연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, 수능 날에 문제를 풀 때도 이제 강대 K 컨텐츠에서 풀었던 그 운영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제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분 정도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면 그날 밤으로 이제 다 미뤄가지고 이제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30분 정도 짬을 내서 그때 한번 다시 풀어본 다음에 그때도 안 풀릴 경우에는 답지를 그냥 다시 봐서 최대한 그 답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, 또 외우는 과정에서 제가 어느 부분이 헷갈렸거나 아니면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놓쳤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가면 갈수록 N수생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고, 또 이제 재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현역 때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데, 이제 주위 친구들을 보면 자신보다 잘 갔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과 같이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주변 친구들은 딱히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 스스로 이번 1년은 후회 없이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능날까지 준비를 한다면 수능날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